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고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대만과의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수교국이 많았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과거사를 논하며 얼마 안 남은 민주주의 우방 국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외교 지형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장진거의 경제 발전식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일본을 모델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일본과 대만의 사이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대만이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양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일본이 대만의 전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CPTPP에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의 이를 선결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본과 대만이 대만의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대만이 이르면 올해 3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수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대만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지통신은 12일 자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빠르면 1에서 3월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의 향후 차이잉원 총통의 결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후 대만 정부의 반응인데요. 사실상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문제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을 펴 이미 내부적으로 수입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지통신 보도 이후 대만 무역부문 고위 당국자는 중앙통신사에 구체적 수입 허용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대만과 일본이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식품 수입 의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작년 9월 정식으로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회원국인 일본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관련 의제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여기에는 일본 측이 제기한 후쿠시마 식품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대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수출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과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하고 중국의 거친 압박이 일상화된 가운데 대만 정부와 여당은 큰 정치적 부담에도 대외 경제 구조의 근본적 재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만 정부는 앞서 대만 내 일각의 강력한 반발에도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전격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FTA를 가로막는 중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끌고 가면서 차이잉원 정부가 정치적 곤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극리량의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국제 관례에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후폭풍을 극복한 차이잉원 정부가 엄격한 검사와 통관을 전제로 한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추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일본은 대만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은 대만에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만 부탁하고 도움은 거부하면서 양국 관계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양국의 잡음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들려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만 TSMC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자국 내 반도체 장기 생산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시행령의 최소 10년 이상 장기 생산 보장안과 함께 반도체 수급 부족 시 증산 요청, 반도체 기술의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의 지속적인 고용 확보 등 조건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들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일본 정부는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통상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니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대만을 최고의 우방국보다는 이용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서는 유일한 우방국인 일본에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대만의 유일한 우방국이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만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슬로베니아가 대만과 상호 무역대표처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의 발표대로 양국 간 무역대표처를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우장한 외교부 대변인은 슬로베니아와 경제 및 무역 교류를 해왔으며 세계 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얀사 총리는 17일 인도 공영방송 프라사르 바라티의 국제방송 채널 디디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슬로베니아와 대만이 대표처 설립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대만인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며 일본의 유일한 우방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쿵밍신 위원장은 지난달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뒤 3개국 모두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 대만과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쿵 위원장은 3개국과 실무 그룹을 꾸려 반도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훈련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은 거대하다. 국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약 14조 3,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서도 유럽 지역의 투자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대한 체코와 리투아니아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서 체코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대만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은 대만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EU에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키고 이달 3일에는 EU의 대표단을 대만에 공식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금 대만을 자신들 아래로 보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2027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일본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이 나왔으며 대만에는 이듬해인 2028년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의 2020년 1인당 명목 GDP는 39,890달러로 한국을 25%, 대만을 42% 각각 앞섰습니다. 하지만 니케이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은 연 6.0%, 대만은 연 8.4%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연 2.0% 증가율에 머물러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추월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거품 경제가 시작된 1986년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6.2배, 대만의 4.4배였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쇠락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다른 나라를 이용할 때가 아니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때입니다.